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30분부터 새벽 달림과 함께 이혼 방송 시작하려고 제가 10분 전에 열었습니다. 아마 오늘은 되게 뜻깊은 시간일 것 같아요. 새벽 달림이나 저나 아이들이 많이 컸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후배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함께 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그런 이야기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고. 물론 새벽 달림이 큐시트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워낙 방송을 오래 했던 분들이라 아마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제 밤에 저희 그 샤밀리 플러스 전용 라방이 있었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유튜브 멤버십 라방은 이렇게 인스타로 하기보다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 감독이 고생해서 이원 방송을 했습니다. 리차님 아프지 마세요. 거의 다 나았어요. 거의 다 나았어요. 이제 목소리만 아직 회복이 좀 안 돼서 아직은 소리가 가늘고 비음이 많이 섞인 소리가 나죠. 그래도 뭐 이런 것도 인생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담담히 받아들이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들맘들 초청했더니 딸맘들이 우리도 책도 만들어주세요, 이야기도 해주세요 라는데, 아들 딸 똑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 딸맘들은 나중에 사위 얻으셔야 되잖아요. 남자를 이해해야 되겠죠. 참 어려워요. 그런데 또 그냥 동병상련으로 생각하면 또 괜찮아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보이스가 좀 작아요. 작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비음이 좀 많이 섞였는데 뭐 그래도 괜찮죠. 아직은. 어떻게 아이들 아침은 챙겨 주셨나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사과 한 조각하고 비스켓 작은 거 2개, 그리고 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먹었고, 약을 요즘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음식을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원래는 간헐적 단식은 아니지만 여튼 12시까지는 거의 식사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방송이나 큰 강의도 저는 그냥 제가 그냥 빈속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더 편하고. 그런데 요즘은 약을 먹어야 돼서 그래도 꼭 조금이라도 챙겨 먹습니다. 김자연 80님, 대치동 주변 이야기거리 블로그에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사실은 제 블로그 이름이 지금은 이제 샤론코치 연구소 공식 블로그인데, 그 전에는 샤론코치가 사는 대치동 이야기라는 그런 블로그였고, 2009년부터 제가 블로그 작업을 했고, 원래 인스타나 이런 SNS, 예전에 온라인이라고 했죠. 그거는 90년대부터 했어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제가 하이텔 세대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블로그를 하다가 네이버 블로그로 넘어오면서 제가 2009년부터 이제 정리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동안 가급적이면 대치동 그 정보들은 많이 제가 조금 묻어뒀어요. 비공개로 했다가 이제 좀 시간도 좀 지났고 또 얼추 또 세월도 많이 흘러서 조금 제대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제 한 편 한 편 글을 쓰려고 합니다. 저의 건강을 걱정해 주신 여러분들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수진쌤이 아직 안 들어오셨죠? 아직 시간이 안 됐죠?
살면서 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아픈 적도 많았고, 정말 뭐 아이들한테 남기는 글을 써야 되나 고민했던 적도 있었고, 예. 그런 일 많아요. 그런데 그냥 그게 인생이라고 해요. 우리 보통 왜 인생은 생로병사 이런 말 하는데 그거 너무 옛날 말 같잖아요. 와닿지가 않는데 살다 보면 또 그 말이 또 와닿아요. 그래. 사람이 살아서 또 즐거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좋은 기억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쁜 사람에 대한 상처는 깊게 오래 남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좋은 사람에 대한 기억은 너무 우리가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임팩트가 좀 적죠. 그런데 나쁜 사람은 송곳처럼 우리를 찔러서 굉장히 오래 가죠. 예. 근데 실제 다 돌아봐서 아마 결산해 보면 우리는 아마 주변에 좋은 사람들 더 많을 거예요. 네. 김혜수님, 걱정하셨구나. 네. 네. 오늘은 우리 새벽달님이 거의 연예인 일정이세요. 그래서 10시 반에서 11시 반까지 또 하시고 얼른 또 나가셔야 된대요. 네, 그래서 아이고 조금 제가 먼저 세팅해 놓고 기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랭님이 코치님 저 11월에 수술하고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이 너무 힘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병, 아는 병, 해결할 수 있는 병이 걸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손도 못 쓰는 거 있었으면 우리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니? 그럼 저는 솔직히 여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혼자 그냥 절대 경쟁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한순간도 저는 최선을 거의 안 한 상태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일말에 후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근데 뭐는 있냐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결혼은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안 한다 그래도, 한다 그래도 내가 그 아이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엄마 마음이죠. 예.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그래서 그렇죠, 뭐. 네. 다른 건 없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맞아요. 제가, 한 번도 유튜브나 인스타 라방을 결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예, 할 수가 없었고, 방송 1시간 전까지도 고민하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예, 그런 결단을 내렸죠. 아이고, 민님 어서 오세요. 다나니 아침 먹으러 김치찌개집 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참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또 살아있는 게 더 재미있다 그러잖아요. 예, 살아있는 게 더 재미있는 거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지지고 볶고 살아도 지금 사는 게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리차님도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애들이 사랑 구실할 때까지 제가 살아서 보살펴주고 힘이 돼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건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네. 오늘은 일부러 좀 커튼을 좀 쳤어요. 사실 제 방에 창이 있어요. 창이 있고 여기 타워 정원이 보이는 뷰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항상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고 밖을 내다보고 숲을 보면서 힐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라방은 밤에 하잖아요. 예, 그럴 땐 제가 좀 빛 때문에, 예, 빛 관리 때문에 커튼을 치는데 오늘은 좀 활짝 젖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또 신나게
아, 여러분도 오늘 마음이 꿍꿍꿍하죠? 아이고, 그러지 마요. 아, 그죠. 수진쌤, 밑에, 그 카메라, 댓글 달기 아래 카메라 표시 그 플러스 있죠? 그거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원으로 신청해 드릴 거예요. 네. 지난번에 현석쌤하고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새벽달이 너무 바쁘시거든요. 네. 화면 하단에, 네, 댓글 달기, 그리고, 카메라 표시 있고 플러스 표시 있어요. 그거 눌러주셔야지 저한테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 네, 하셨나봐요. 아, 네, 하셨네요. 네. 네, 우리 연예인, 네, 남수진 대표님 초대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어서 네네. 오세요. 네. 연예인 모셨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항상 저도 그쵸? 라방을 예. 밤에 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은 커튼도 젖히고 음. 자연광 좀 들어오라고, 훨씬 분위기 괜찮죠? 네, 좋네요. 이런 분위기 또 아, 색다르요. 네. 소리가 자꾸 약간씩 끊겨요. 아, 소리가 끊겨요? 소, 예, 예, 들렸다, 안 들렸다. 예. 다시 그러면은 얘기해 보세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는 게 더 낫나? 네, 끼는 게 더 나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저는 항상 이어폰을 꽂거든요. 예, 아, 예, 저는 이걸 끼면 오히려 더 네. 소리가 작은 것 같아서 빼고 하거든요. 아, 저는 요즘 항상 이렇게 끼고 몰라, 제 그 마이크에 따르면 다른데, 음. 제가 이번에 구입한 거, 이제 잘 들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잘 들려요, 여러분? 네, 제가 네, 그 네, 네. 에어랩을 꼈거든요. 에어랩이래 미쳤다. 어, 지금 에어랩을 잘 들려요. 지금 잘 들려? 이거 네, 충전하면 네, 네, 네. 네, 아까는 네, 잘 안 들렸구나. 지금은 잘 네, 들려요? 지금 목소리 작죠? 네, 지금은 괜찮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좋아요. 네. 네, 인사 한번 하죠, 우리 새벽달님. 네, 저기 샤론 코치님 채널에서만 들으시는 분들은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라는 책을 낸 엄마표 영어에 관련된 강연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희 큰애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군대를 갔어요, 이번에. 그리고 작은 아이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그래서 아들 둘 키우는 엄마고, 제가 아들 둘 맘이라는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심심찮은 위로를 보내면서 어떻게 아들 둘을 엄마표용으로 키웠냐, 우리도 희망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들들 맘이라는 걸 좀 특별하게 봐주셔서 고맙더라고요. 키울 때는 힘들었어도. 반갑습니다, 뭐, 여러분. 새벽달님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알죠. 음, 엄마표 영어의 대모시고요. 예. 우리 교육계에서는 거의 왕언인데, 어쩌다, 조금 나이 많은 샤론 코치가 나타나서, 우리 새벽달님이 오히려 저한테 지금 약간 개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저보다 인생을 더 길게, 좀 촘촘하게 사신 선배님이 계시니까, 이제 저는 조금 톤을 낮춰서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죠. 네. 아이, 그러지 마요. 제가 맨날 배우거든요, 여러분. 제가 새벽달님 만나면요. 뭐 차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기도 하지만 신기술, 신문명을 접하고 제가 바로바로 또 적용하고 써먹고 그렇죠? 네. 그 클럽하우스를 제가 샤론 코치님 만난 날 바로 알려드렸는데, 그날로 바로 접속해서 방송까지 했잖아요, 저희. 그쵸? 클럽하우스 네. 토론방까지 열어서 그때 진짜 놀랐어요. 그렇게 빨리 실천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대뽀라서 그래요. 무대뽀고 누구한테 뭐 잘 보일 사람도 없고 또 음,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음, 빈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그냥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실제로는 손해도 많이 받고 예, 손해도 많이 받고 아니면 또 반대로는 그래도 나의 정체성, 나의 결정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음. 수진 쌤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그러는 과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전혀 아니죠. 다른 사람 시선을 너무 의식 안 해서 아마 민폐를 많이 끼치고 다녔을 것 같아요. 눈치도 좀 없는 편이고,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아니, 근데 코치님은 네. 굉장히 다방면에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뭐 하나에 꽂히면 그냥 직진하는 스타일이라, 어, 다른 사람 시선을 조금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렇죠. 저도 네. 많이 느껴요. 실제로 손해보는 게 너무 많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표현력을 또 이렇게 왜 성격이 아기자기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왜 대부분 핵심만 이야기하잖아요. 시간도 없고. 돌려서 그러다 말하는 거 보니까 조금 시간 아깝고, 돌려 말하는 거. 네, 그렇죠. 그런데 나는 100%를 얘기했는데, 음, 듣는 사람은 50%만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는 50% 얘기했는데, 우리가 100%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음. 이런 점에서 참, 글쎄,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진다면, 뭐, 마이너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내가 생긴 대로 살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삽니다. 예, 지금 어쩔 수 없죠, 뭐. 킴 S님이 코치님은 엄청 세심하시고 상처 안 주시려고 노력하세요. 이러네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좀 아시는 분들은 찔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음, 어. 찔려요. 예. 오늘은 또 어떤 일정 하세요? 아, 오늘이 토요일이죠? 네. 오늘, 뭐가 있더라? 아, 오늘은 제가 낭독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네. 관련된 자료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돼서 하루 종일 그거 하느라 아, 조금 일정이 타이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난 이렇게 나보다 더 바쁜 사람 처음 봤고 아니에요. 이렇게 연예인 처음 봤고 네, 아니, 자, 오늘 우리 아들 이야기 할 건데요. 예, 아까 대학교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네, 이제 네, 2학년 올라가요. 네, 맞아요. 2학년 올라가죠. 예, 네. 아들 둘 키운 우리 새벽 달님과, 저는 33살 아들, 29살 딸, 정말 큰 아이들, 어떻게 키웠는지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은 커 있어요. 여하튼 지금 우리, 어찌 보면 후배맘들, 아니면 우리랑 같이 나이 들어가는 이 엄마들에게 아들 둘 키우니까 남는 거 뭐뭐가 있더라. 우리 그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들 둘 키우니까 뭐가 남았어요? 아들 둘 키우면서 남는 거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키우는 음, 순간순간 너무, 힘든 점도 있었지만, 저는 행복한 순간들을 다 사진으로, 기록으로 남겨놓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네. 순간순간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거로 족하다. 어,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다, 너무 뿌듯하다, 뭐 이런 생각 음, 들어서 키웠던 것 같아요. 남는 건 아, 생각 안 해봤는데, 너무 네. 좋아서 울어본 적 있어요? 어, 너무 좋아서 울어본 적도 있죠. 그리고 너무 마음이 언제 아파서 울어본 적도 울었어요? 있죠. 네. 저희 아이가 그 일반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거의 전공생처럼 키웠어요. 거의 입시하면, 크네? 네. 그러니까 항상 네네. 콩쿨 학교 대표로 나갔었고, 그러니까 피아노를 좀 강도 높게 치게 했어요. 저는 음악 교육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시 했는데, 중3 때 갑자기 자기 서울예고 가겠다고 피아노 전공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일반 중학교에서 서울예고로 피아노과를 간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 떨어질 게 뻔한데 애가 너무 확고하니까 반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입시를 앞두고 콩쿠르를 매번 나가서 이제 테스트를 받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예원 애들이 교복장 입고 쫙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그거부터 좀 기가 죽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되게 마음이 짠하면서 아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내 합격을 했을 때 합격 통지 받았을 때 그때 엉엉 울었어요, 아이랑. 네. 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도 마음에 와닿는 게 엄마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약점, 결점, 이런 거 엄마가 제일 잘 알잖아요. 음. 맞아요. 오히려 제가 그걸 아직 장점보다는 몰라요. 단점이나 이런 거 더 많이 알죠. 음, 예. 근데 우리가 숨겨주잖아요. 음, 숨겨주고, 그거를 장점으로 만들어주고, 그 과정을 같이 노력을 하잖아요. 음, 여하튼, 나는 너무너무 불안해서,
카드를 열어보기 전까지 이게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몰랐는데 내가 그걸 열었을 때 그게 합격이란 소리가 들면 그동안에 이 아이랑 나랑 했던 그 많은 시간들, 많은 세월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눈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서울 예고 입시를 치를 때 그런 생각을 들었으면 저는 고대 국제학부 들어갈 때 그랬거든요. 예, 정말 많이 울었어요. 이 데스크탑에서 그 합격을 눌러보는데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벌벌 떨면서 근데 바로 30분 전에 다른 학교 떨어진 걸 봤거든요. 어, 네. 30분 전에 다른 학교 떨어진 걸 받고 두 번째 학교, 원래 가고 싶었던 학교를 딱 누르는데 못 누르겠는 거예요. 근데, 합격이라는 소리 딱 뜨는 순간에 정말 한 소리 지면서 울었어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고생했어. 나 정말 힘들었어. 저 새끼 나서 나 너무 힘들었어. 막 이런 느낌. 그리고 불쌍해, 불쌍해. 내가 부실하게 낳아서 제대로 못 낳아서 제대로 못 키워서 제가 저렇게 고생을 했구나. 나 미안해, 미안해. 이런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막 결합되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 남편 울고 다 울었어요. 예. 아들은 뭐래? 엄마 우는 거 보고. 같이 오느라 정신 없었죠. 저는 그때 저랑 저희 아이랑 그리고 시아버님, 저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시부모님이랑 셋이 얼싸안고 울었어요. 그때 되게 힘들고 그리고 나서 사실 저는 콩쿠르를 매번 치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 날고 있는 애들이랑 경쟁을 벌써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격차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더 기쁨이 컸던 것 같아요.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힘든 거는 솔직히 문제가 아닌데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러니까 아이가 힘든 게 맞아요. 아프더라고요. 왜 우리가 애가 아플 때도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그런 순간순간이 좀 많이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감정은 이제 내 고생이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배신의 시간, 배반의 시간이 또 오잖아요. 우리가 아들들한테. 너 서울 예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너 내가 그렇게 국제학부 그렇게 보냈는데 근데 엄마가 생각했던 디자인하고 안 나오잖아요. 예.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 저희 아이가 서울예고를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엄청 놀더라고요. 지금 미친 듯이 연습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따라갈까 말까인데, 거의 문 닫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너무 노니까, 좀 엄마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조금 아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마음에 고1 때? 불편하니까, 고1 때. 고1 때. 저희 아들 입장에서는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들 그 속에서 좀 다른 방식의 어떤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음악 실컷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완전 신세계를 만났으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그리고 또 워낙에 친구 좋아하고 친구랑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런 아이라 정신없이 놀더라고요. 한 학기 내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 정말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꺼내고 싶었어요. 너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너나 가자. 너 이렇게 정신 안 차리고 이렇게 가자 그랬더니 그때 저희 아이가 울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 들어온 걸 알면서 엄마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 울고 미안하다고. 그 얘기 입고 그냥 좀 믿고 기다리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안 차리더라고요. 계속 놀다가 고2 때, 고2가 되는 겨울방학 때 좀 정신을 차리더니 자기 그 레슨 받는 교수님을 바꾸고 싶대요. 근데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으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쪽 분야는. 온전히 아이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 아이가 다 알아보고 오디션도 다 보고 그래서 정말 유명 선생님한테 가게 됐어요. 그게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인생이 결국은 자기주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 드라이브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버텨주고, 같이 실패해주고, 같이 고통을 느끼고, 그런 시간이 없으면 절대 그게 되지 않죠. 예. 참 버티는 거 쉽지 않아요. 음. 어떻게 견뎠어요? 무슨 힘으로? 어, 고등학교 때는 저희 아이가 이제 고2 때, 그때 저도 이제 한참 강연을 시작하고, 뭐, 팟캐스트도 시작하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이미 제가 궤도에 올려놨으니까 아이가 알아서 이제 자기 전공을 살려서 계속 열심히 공부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두 개를 다 병행해야 되거든요. 요즘 서울대 연대는 다 그 실기만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내신도 잘 챙겨야 되고 수행도 잘 봐야 돼요. 그럼요. 네, 연대 같은 네, 경우는 수시로, 아니,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들어가는 거라서 아니 네, 뭐 수능 공부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온전히 아이의 몫이니까 이제 제가 할 일은 좀 없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때마침 그때 제가 일이 많아져서 뭐 강연 준비하고 팟캐스트 준비하고 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음, 그때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네. 그게 저는 오히려 좀 제가 힘들지 않았던 비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더 좋았죠. 저의 커리어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야 됐었기 때문에 그게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비슷해요. 제가 음, 이제 엄마들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제일 힘들 때가 4살 때까지는 정말 잠을 못 자면서 애를 키워야 되고, 몸이 예. 힘들죠. 다섯, 네. 5살부터는 애가 이제 한 3시 정도에 오니까 우리가 조금 자유부인이 됐다가, 예. 초등학교 1학년 가면서부터는 이제 자꾸 아이들과 경쟁 구도에 들어가니까 그게 또 마음을 상하죠. 많이 상하죠. 그래도 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들이 엄마를 또 너무 좋아해 주니까 감사한데 그 다음부터는 자꾸 아이를 키우면서 자꾸 저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자꾸 그래요? 상처기가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뭐 엄마한테 어떤 그 지적질하는 거 있죠. 음, 저희는 딸이 이렇게 지적질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뭐 조그맣게 얘기해라. 우리 강사들이 왜 목소리가 크잖아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새로 잠깐만. 딸님하고 밥 먹을 때, 예. 아니, 따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한테 엄마 목소리 볼륨 좀 낮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조그맣게 하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하라고. 버스에서 소리 크게 하지 말라고. 아,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이제 예,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여운 꼬마를 만나면 꼭 말을 걸고 싶어요. 제가 어린애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예, 와 너무 귀엽다 이렇게 말 걸면 저희 둘째가 진짜 너무 창피해하면서 예. 그런 거 저는 너무 언니랑 상처가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 그 나중에 사소한 하는 얘기를 것들. 아니 나중에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나중에 엘리베이터 내려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말을 걸면 응? 걔가 얼마나 불편할지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서 예. 상대에 대한 생각을 왜 못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생각해보니. 아니, 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 맞는 말도 음, 상처가 돼요. 그죠? 맞는 말도. 음, 예, 맞는 말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아들이 가끔 왜 불손하게 구는 거. 그럼 저는 우리 아들을 30에 낳았잖아요. 딸을 음, 34에 낳았고, 나름 나는 늙은 엄마인데, 내가 어디서도 지적질을 당해본 사람이 아닌데, 음, 자식들이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음, 이렇게 상처가 되고, 또 이제 사춘기가 오면 얘가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약간 유령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아, 결혼하고 애도 낳아봐야 되고, 아들도 낳아봐서 꼴통 한번 키워봐야 되고, 수능도 치러봐야 되고, 군대도 보내봐야 되고, 음. 그래야지 우리 엄마들이 진짜 엄마가 되는구나. 저는 그거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예. 군대 보낼 때 어땠어요? 근데 군대 보낼 때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런 스타일이 비슷해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이런 거에 대한 면역력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어, 예. 즐겨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또 어떤 경험을 할까 뭐 이런 걸 즐기는 스타일이어서 사실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쟤는 군대 가서도 반장할 거다 막 이런 생각했는데 군대 가자마자 뭐 그 뭐죠? 정확한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 한 50명을 리드하는 어떤 단장이 됐더라고요. 훈련소에서. 내무반? 아, 훈련소에서? 아, 뭐, 조교 같은 뭐지? 건가요? 모르겠어요.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네네. 아무튼 음, 근데 그런 아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사실 군대 보낼 때 마음이 하나도 안 이상하더라고요. 음. 어, 그리고 오히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가 여기 광교에서 평창동까지 학교를 통학을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죠. 하숙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교 근처에 하숙을 한다고 잠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되게 좀 허전했어요. 그 고2 전부 못 때. 가니까 네, 그런 네. 힘든 것도 있고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학교 근처에서 어, 원룸을 빌려서 나갔거든요. 잠깐 독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1년 네. 동안 떨어져 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네. 물리적으로 내 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허전함은 사실 없었어요. 군대는. 음, 어, 저도 음, 그런 점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 둘째도 고등학교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고, 또 음, 아들은 뭐, 얘는 이제 고시한다고 음, 신림동에서도 살았고, 군대도 갔다 왔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는 네 명이 같이 이렇게 산 적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온전하게. 되더라고요. 예, 고등학교부터. 예. 고등학교 때 저기 학교를 기숙사 생활 했으니까.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면역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면역이 됐으니까 제가 어떤 실수도 했냐면, 우리 딸 고시할 때, 음, 고시는 일정이 있잖아요. 음, 음. 1차 시험, 2차 시험 이런 일정이 있는데, 제가 얼마나 이상한 엄마냐면, 딸 고시를 하는데, 제가, 제 여행 일정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걔가 붙을 줄도 몰랐어요. 보통 고시를 몇 년 동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에 근데 붙을 첫 사람 거의 해, 없죠. 예. 근데 얘가 너무 빨리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국인가 어디에 있었는데 얘가 아, 2차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정말 얘기하더라고요. 어째 딸이 시험을 보는데 엄마가 없을 수 있냐. 물론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같이 시험도 보러 가고 데려다 주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난 진짜 무심한 엄마구나. 근데 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엄마의 이런 무심함이 우리 아이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그렇지 그게 않아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큰애는 사실 좀 독립적인 아이라서 큰애는 엄마가 이렇게 조밀하게 챙겨주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약간 저도 무심하게 키웠는데 둘째 같은 경우는 그런 무심함에서 서운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어, 세심하게 나 좀 바라봐줘. 나 지금 이거 하는데 왜 그러니까, 이걸 원해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저희 둘째는 케바케예요. 작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되게 바빴거든요. 거의 잘 못 챙겨주고 하루 종일 이제 모니터 앞에서 일하는 걸 보니까 아이가 계속 엄마 옆에서 얼쩡얼쩡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예. 종일 그러더라고요. 나 중간고사인 건 알아? 그러면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몰랐다는 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인데 중간고사 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 음, 엄마가 제 소리가 또 잘 안 들려요?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약간 그 연결이 지금, 음, 소리 연결이 조금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잠깐만요. 확실, 확실히 엄마가 1부터 10까지 계속 찬찬하게 해주는 엄마보다 저는 오히려 띄엄띄엄, 그리고 이 아이가 꼭 필요할 때만 에너지를 주는 엄마가 저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더 음, 맞지.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준다면 애들은 정말 바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음, 아까 작은 애는 사랑을 원했고 큰 애가 독립적으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저희는 반대예요. 큰 아, 애는 사랑을 많이 원하고 작은 애가 독립적이에요. 음, 그러니까 작은 애는 말 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필요할 때 말하면 돼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정말 섬세하게 자기의 존재를 나한테 부각시켜요. 음, 요즘도 그렇게 미국에서 음, 보이스톡을 많이 해요. 음, 음, 음. 그때도 우리 같이 있을 때 왔었죠. 그러니까 되게 전화 자상한 왔었죠. 아이예요. 엄마랑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응? 너무 전화를 많이 하고 정말 저 아프다니까 하루에 막 두세 번씩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만일에 엄마 어디 아프세요? 뭐 증상이 어떠세요?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음, 전화하면 왜? 이제 일어나려고 그래. 이제 학교 가야 돼. 아파.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이렇단 얘기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럼 자 그냥. 그래. 네. 그러면 이제서야 엄마는 어때? 엄마 괜찮아. 너 자 빨리. 네, 되게 재밌는 캐릭터네요. 달라요. 네, 맞아요. 저도 저희 아들, 보통 아들이 군대 가면 어떤 분들은 면회를 갈 걸 생각해서 좀 군대랑 가까운 데를 이사를 가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응?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제 진짜? 주위에. 예. 근데, 어떻게? 저 같은 경우에는 면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전화를 해서, 야, 언제 면회 가는 게 좋을까? 왜냐면 저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걔랑 스케줄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 2월 달은 내내 바쁘대요. 오지 말란 소리야. 그래서 이상한 아이네. 여친도 있어요? 네, 있어요. 부럽네요. 없으세요? 브루스리는? 없어요, 브루스리는. 걔는 요즘에 새벽 3시에 학교에서 나와요. 새벽 공부하느라 달님하고 바쁘구나. 똑같아요. 음, 음, 새벽 음. 달님은 어디 가서 아침형 인간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보기엔 밤 인간이에요. 저요? 예, 3시, 4시까지 일하잖아요. 그리고 3시, 4시에 자겠다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슨 그런,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런 날은 아주 드물고, 주로 새벽에 일어나요. 예, 새벽에 일어나요? 네. 예. 얘는 완전히 3시까지 일하고 갔다가 한두 시간 자고 또 바로 또 씻고 나오고 아, 엄청 바빠요. 예. 그래서 내가 걔 보면 참 너 힘들겠구나. 문과애가 이과 가서 힘들고 또 예전에는, 딸랑 초등학교 2학년, 2년 유학 가지고 외교관 아들하고 영어 경쟁하느냐고 힘들고 너도 참 음, 애쓰며 산다. 음, 이런 음, 생각 드는 거예요. 음, 마음이 항상 짠하죠. 음, 짠하죠. 예. 그래서 저는 빨리 세월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얘가 자리도 잡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냥 자기가 정말 내가 신경 안 쓰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해주는 건 없지만 신경을 계속 쓰이고 있어요. 예. 음. 이게 자신인 것 같아요. 그게 코치님이랑 저의 차이인가 봐요. 저는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신경 안 쓴다고요? 왜냐면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고, 어떤 바램은 있지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음악 쪽은요. 그러니까, 아니, 신경, 근데 그거는 그 아이가 하지만 고2 음, 중간고사는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가요? 아, 예, 근데 이것도 또 아들마다 다른 게, 큰애는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가 큰애를 라이드를 하면서, 저희 큰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어느 정도로 했냐면, 물론 제가 영어 과외 비슷하게 딱 3일만 저희 아이랑 같이 점검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평상시에 뭐 예를 들어서 단어를 외우든 수행평가가 있으면은 한 2, 3주 정도 제가 아예 단어를 낭독해서 녹음 파일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거 그냥 차에서 큰애. 듣자고. 그 정도로 극성을 떨면서 큰애는 케어를 했는데, 예, 근데 그거를 받아주는 애가 있어요. 큰애는 그걸 받아줬어요. 예, 그러니까 예, 엄마가 시키는 대로 좀 했고, 그걸 이제 취해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저희 둘째는 그게 먹히는 애가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아니, 때부터, 공부를 봐주라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일정은 알라고요. 그러니까 일정까지 모르는 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2학기 때, 어, 예. 뭐죠? 그쵸. 작년 가을, 겨울 좀 바빠가지고, 근데 내가 할 수학을, 입장은 아니다. 난 더 음, 심했으니까. 미안해요, 새벽달님. 내가 아니, 지금 새벽달님한테 지적질할 때는 아니다. 난 더 못했다. 아니에요. 진짜. 그 얘기 듣고 좀 충격받았어요. 나 진짜 내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 줄도 몰랐네? 왜 이거 보고 좀, 예.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지? 중간고사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 인정이 그래서 빠르기 때문에. 새벽달님이, 음. 우리 강사분들이 새벽달님 좋아하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되게 이렇게 큰 누나처럼 엄청 의지하고 따르잖아요. 뭐 현석쌤 포함해서 정말 네. 많은 분들이 그렇지 음.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면 때문에. 네, 저희 아들들한테 좀 편한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게 제가 그 예, 삼남매 중간 외동딸인데 위로 오빠가 예. 있고 밑으로 남동생이 있는데 거의 정말 삼형제처럼 컸어요. 그러니까 완전 음, 남자처럼. 그래서 그런 음, 제또 여중 여고로 나왔으니 얼마나 남자같이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 남성성이 좀 강화된 것 같아요.
어, 말도 별로 길게 막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잔소리하는 스타일도 전혀 아니고 예, 말도 아들들한테 되게 짧고 굵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그, 덜 피곤했을 것 같아요. 저 성향이 약간 좀 그래서 그래서 인기도 많고 약간 그 조직력이라 그럴까? 아니면 약간 그 선동하는 능력이랄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응? 새벽 달림 따르는 건 되게 많잖아요. 어, 어, 나는 그게 되게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 새벽 달림한테. 저는 사실 음.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아니 카리스마면 샤론 코치님이지 저는 따라가지도 못하죠. 아니야, 나는 카리스마 앞에 붙는 게 있어. 어? 그게 뭐예요? 물 카리스마라고. 아 그래요? 불이 아니라? 물이야, 물. 난 그딴 거 없어요. 물이야, 물. 근데 우리가 아들 키울 때 이렇게 정신적인 것도 실제 있지만, 세부딸님 요즘에 맨날 저 지금 장 보고 있어요. 아이들 뭐 해줄까요? 막 그날도 김영모에서 빵 사갔잖아요. 애들 먹거리 이런 거 어떻게 했어요? 아들 둘 정말 엄청 먹었을 텐데, 어떻게 엄청 했어요? 맞아요. 엄청 먹어도 되는데 제가 예, 저희 아이 한참 클 때, 큰애가 한참 클 때가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작은 애가 초등학교 7살 때 미국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예, 미국에 3년 동안 유학할 때, 제가 묵었던 데가, 제가 살았던 데가 오클라호마주인데, 거기 소고기가 되게 싸고 맛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네네, 어마어마하게 먹였죠, 그때. 네. 그리고 그때 요리 솜씨가 좀 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한인 식당도 거기는 거의 없었고, 김치도 종류별로 제가 담가 먹었었어야 됐어요. 네. 진짜? 그래서 그때 음. 또 오디오가 안 좋네. 여러분, 그 하트 좀 하지 말아 보세요. 이제부터 하트 하지 마시고요. 예. 오디오가 계속 끊기니까 여러분들 하트는 하지 말아 보세요. 네. 지금은 어때요? 그런데 지금 음, 좋아요, 이제. 좋아요. 그래서 그때 요리를 조금 신경 써서 많이 했던 게 공부가 너무 음. 힘들어서 부엌에서 요리하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공부가 너무 아, 힘드니까 내 공부보다 부엌에서 일하는 게 쉬는 시간인 거예요. 예. 게다가 요리는 이거 잠깐 끊기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음, 네, 음. 괜찮아요. 여러분 게다가 하트만 하지 마세요. 요리는 음. 한두 시간, 한 시간만 하면 결과물이 바로 딱딱딱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쾌감. 그런 것 때문에 음. 애들 한참 먹을 때 다행히 제가 요리에 취미를 붙여서 그때 조금 어. 좀 수월하고 즐겁게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 큰애가 대학교 가고 네. 작은 애 고등학생이 됐고 주로 밖에서 먹을 네. 때가 많고 이러니까 네. 그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또 하기가 귀찮더라고요. 밥하기가. 그래서 밥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도 요즘. 요즘 밥 하시죠? 하죠. 저희 집 남자들은 배달 음식을 네. 안 좋아해요. 어. 그리고 배달 음식을 먹으면 되게 비참하다고 네. 생각해요. 비참하다고? 네, 그러니까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어. 못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네. 그게 조금 좀 스트레스예요. 어. 근데 할만해요, 그래도? 밥 할만 하냐고요? 그래도 힘들만 네. 하면 밖에서 밥 먹는다고 문자, 카톡이 와요. 저희는 가족 아. 톡방에서도 말을 짧게 하는데 밖에서 밥 먹는다. 이거를 밥, 밥 이렇게 딱 두 개를 보내요. 그러면 오늘 저녁 안 차려도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좋아요. 아, 음, 남편이? 네. 남편이? 남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면 밥 이렇게 써놔요. 아, 그걸 음, 딱 두 줄만 써요? 네, 두 글자 어. 밥. 음, 아, 너무 웃긴다. 네. 저는 요즘 밥을 안 하잖아요. 너무 밥 안 한 부러워요. 지가. 음, 음, 그런데, 음, 그 동네에 음식점도, 물론 도곡동에 맛집은 많지만, 음, 이것도 힘들어요. 음. 저도 요즘은 음식하고 싶어요. 아, 내가 그러세요? 밥해서 밥 먹고 싶어요. 예, 저 음, 음식 잘하거든요. 좋아하고. 음, 음. 근데 요즘은, 그냥 밥 해 먹고 싶은데 왜 밥 안 하는지 알아요? 왜요? 어쩌다 한 끼를 먹으려고 음식을 차리잖아요. 음, 장을 음, 보잖아요. 음. 버리는 게 70%예요. 맞아. 음, 예. 그래서 못해요. 음. 사실은. 예.
아니, 막, 진짜 밥 한 끼를 먹으려면 장을 보면 한 5만 원 들어요. 근데 맞아요, 그걸 다 맞아요. 먹지도 못하고,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남은 거 냉장고에 썩어 버려야 되니까 못하는 음, 거예요. 음, 이걸 남편도 알고 저도 아니까 그냥 7,000원짜리, 8,000원짜리, 만 원짜리 둘이 먹어도 2만 원이면 충분히 먹잖아요. 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음, 이거는 뭔가 구조적으로,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해요. 내 탓이 아니야. 나도 한 끼 딱 할 수 있어. 근데 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예. 음.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쉽지 맞아요. 않다. 애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돼서 나가면 이제 저랑 남편이랑 네. 둘이 밥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저희 남편은 그렇게 협조 안 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남편을 먹자라고 자꾸 해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간단하게 먹자. 어떤 말로는 분이 그렇게 괜찮은데, 얘기했대잖아요. 음, 간단하게 먹자. 송칼국수. 그런 얘기 했대잖아. 그래, 야야야야 간단히 먹자. 송칼국수. 아, 손으로 반죽해서 음, 음, 밀어서 음, 다시 내서 그걸 남자들은 간단하게 먹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라나님이 둘만 있으면 사 먹게 될 땐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집은 음, 예외예요. 둘만 있어도, 실제로 둘만 있을 경우 있잖아요. 아이가 밖에서 네. 먹고 들어온다고 할 때 있잖아요. 음. 그때도 절대 배달 음식이나 이런 거 시키지 않고 간단하게 먹자, 이렇게 얘기해요. 아, 사람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쉽게. 예.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바뀌어요. 근데 그래요? 언제 바뀌는지 알아요? 안 돼요. 남자들이 언제 바뀔까요? 여자들. 애들 시집장가 가면 바뀔래나? 아니요. 네. 그럴 때 안 바뀌고요. 여자가 거의 죽을 만큼 아프면 바뀌어요. 그러진 않아서 문제구만, 내가. 네, 네, 네. 어제도 저희 남편이 진짜 난 너무 고맙다. 넌 어떻게 한 번도 음, 아픈 적이 없냐? 막 이러면서 네, 강철 치료 너무 고맙다. 그 얘기 하는데, 네, 아프다고 막 알아 누운 적이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네, 23년 동안. 네. 그게 문제네. 그러니까 여자가, 저는 이제 되게 이렇게 심하게 아팠었잖아요. 아, 네, 음, 네. 그래서 남편이 이 여자한테 밥을 얻어먹는 것보다는 이 여자 옆에 있는 게 낫다. 아, 이렇게 판단이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집안일을 못하게 해요.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음, 건강하고 할만하니까, 음, 할만하니까. 왜냐하면 남자들이 굉장히 공포를 느껴요. 음. 부인들이 심하게 아프면 놀랄 것 같아요.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걱정하는 마음이 한 50이면 자기가 혼자 될까봐 느끼는 음, 공포가 500이에요. 음, 음, 예. 그래서 그렇게 남자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부인이 아픈 것도 너무 속상해. 근데 내가 혼자 있어야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어,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음, 하지 말아라. 저는 음, 허리 수술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 남편은 절대 저한테 뭐 물건 못 들게 하거든요. 예, 예, 음. 그런 근데 것들이 다 코치님 안 그런 있어요. 남자도 있대요. 부인이 아프거나 말거나 안 챙겨주는 남자도 아직 있나 봐요.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어, 와닿지 않아서, 아직 음, 와닿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 아프고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밥하고 사는 것도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한 끼 음, 하죠, 뭐, 그까짓 거 뭐. 예, 뚝딱 하죠, 뭐. 어렵지 음, 않으니까. 음. 코치님 아프지 네. 말라고 사람들이 다 아프지 예, 마세요. 맞아요. 음, 근데 뭐, 나이가 들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이것도 받아들이는 건데. 네, 그러면 저 새벽달님한테,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새벽달님도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아이를 이제, 그래도 우리가, 저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거든요. 예. 네, 그래도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우리가 일을 하고 공부를 했을 때, 내가 혹시 너무 이기적인 엄마가 아닌가 그런 고민한 적 있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음, 저는 모든 인간이 이기적인 게 디폴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그 이기적이라는 말을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많이 했어요. 음, 너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음, 그럴 때마다 음, 모든 인간이 이기적인데 이기적이지 않은 척하는 게 위선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 아이들한테 또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이 인간이라고 얘기를 생각했기 왜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네. 어, 새벽달님 입을 빌어서 우리 많은 워킹맘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미안한 마음, 죄책감을 느끼는 엄마들이 너무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맘 먹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음, 아, 저는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그 행복이 아이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자신이 불행하면 자신의 불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짜증을 내거든요. 애한테, 남편한테. 그게 정말 더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보통 엄마들이 회사 생활 하다가도 임신을 하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잘 버티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회사를 그만두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태어나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 여러 회사를 지원을 하고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저를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회사를 다닐 생각을 하냐. 근데 저는 남편한테 그때 울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 지금 너무 회사 다니고 싶고, 그때 좀 나이가 어렸거든요, 제가. 너무 회사 다니고 싶고, 내가 회사 경험을 안 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고, 이 아이도 미워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회사 가겠다고. 그래서 아줌마들 다 구해가지고 회사를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너무나 확고했어요. 내가 행복해야 이 아이도 내가 행복하게 행복 주면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작이어서 회사 생활도 너무 재밌었고 제가 원하던 회사를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아이한테 온전히 몰입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잡고 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럼 미안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 심리학자 아들러가 한 말 중에서 한국 사회에도 많이 해당이 되는데 그 형제론이 있어요. 몇 번째 아이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격이나 기질이 많이 바뀐다는 그런 얘기들. 근데 아까 새벽달님이 중간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아들처럼 자유롭게 이렇게 자랐잖아요. 근데 저는 맞이였거든요. 맞이였고 큰언니였고 예.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이렇게 배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살면서 나 자신을 100% 내가 정말 이기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 마음이. 그건 아마, 나의 그 자란 성장 배경,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그런 것들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새벽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약간, 왜 우리가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 하는 것처럼, 예, 남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인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만일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당장 남편이 당신 정신 있어 없어 할 때 소리만 질러도 왜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무섭고. 예. 그럴 때는 또 자기를 포기하는 실제 많은 여성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다 다르다. 상황에 따라 다르는데 이게 지금 안 해도 기회는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만일에 새벽달님이 그때 못했어도 새벽달님은 분명히 될 사람이었다. 그때 큰아이를 낳았을 때 직장을 못 다녔다 치자,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프로스트에 가지 않는 길을 생각하는 것처럼 만일에 그러면 새벽달님은 분명히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3년 후에도 직장을 갔을 거고 5년 후에도 직장을 갔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달님 말 듣고 제 말 듣고 맞아야 하지만 실천을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회가 온다. 그 대신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는 우리가 어디 나가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회는 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한번 얘기해봐요. 새벽달님 언제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우리 일에 관련돼서. 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보통 엄마들이 상식적으로 애 낳으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집중을 한다면 저는 애 낳자마자 회사로 도망갔잖아요. 일종의 회사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사 생활도 좀 안정되고 아이도 좀 어느 정도 좀 루틴이 잡혔을 때 저는 오히려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그게 저희 아이가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근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 키울만 하고 다 정립해놨는데 왜 회사를 그만두고 들어오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이를 좀 더 관찰하고 싶었어요. 더 본격적으로. 그게 아마 제가 엄마표 영어에 완전 흠뻑 빠져서 더 그런 걸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아이 음악 교육을 좀 본격적으로 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라이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때 회사를 그만두면서 미련이 거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회사가 제가 여기에서 그때 제가 과장이었는데 부장 이렇게 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그 외국계 회사였는데 그래서 미련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영어 공부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내가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그래서 회사 그만두자마자 이제 테솔을 숙대에서 했던 거고, 그리고 테솔 하고 나니까 석사를 아예 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그런 선택이 조금 쉬웠던 이유가,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이 없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퇴사하고 다시 집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듀맘으로 했던 게 이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예. 터닝 포인트였어요. 이렇게 볼 수 그래서 있어요? 그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책을 썼던 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죠. 책. 네, 왜냐하면은. 베스트셀러. 네. 네. 블로그에 제가 10년 동안 글을 썼는데 그 동안에도 출판사에서 제안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아이가 아직 어린데 내가 무슨 책을 내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좀 키워놓고 책을 내겠다 했을 때가 이제 2016년 그때였고, 그 책을 내면서.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새벽달님? 제 나이가요? 책 나올 때? 책 나올 때. 책 나올 때요? 밝힐 수 없어요. 네. 아니, 40대 초반이었던 것 뭘 같아요. 못 네? 40대? 네. 40대? 네. 그건 제가 용기를 주려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래요? 40대에 나는 내가 나이를 밝히자는 게 아니라 용기를 주고 싶어서 40대에 10년 동안 써왔던 거를 책을 출간하면서 이제 저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미국 유학을 갔었어요. 39에. 네. 저는 41살에 갔었잖아요. 41살에 유학을 갔었고. 네. 늘 하는 얘기가 39, 네, 40이 새로운 꿈을 꾸기 너무 좋은 나이다.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어려서 따라다니는 그런 나이는 지났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반에 접어들고 그러면 솔직히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아이들 루틴은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다음은 아이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엄마가 꿈을 꾸면서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기 되게 좋은 나이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항상 그거를 45세 기준으로 삼아요. 45세 이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위에 어떤 계기가 오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이 이제 교육이 얼추 끝나고 뭐 양육은 이미 끝났고 할 수 있다. 그 노력이 10년 동안 블로그에다 글을 쓴 게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도 블로그를 정말 오래 썼는데 EBS에서 학교란 무엇인가를 다큐 10부작을 만들 때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동 이야기를 제일 많이 써놓은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EBS가 저를 발굴했죠. 그래서 제가 학교란 무엇인가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게 제 첫 방송. 그 방송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온에 우리 종편 처음 막 생길 때 거기에서 이승현과 백인의 여자가 두 번째 방송이었고요. 세 번째 방송이 스타트 깡쇼였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스토리온의 메인 작가가 저를 나온 거를 보고 또 저도 감사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스타트 깡쇼가 딱 만들어졌을 때 교육계에 저를 딱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 세 번째 방송이 스타트 깡쇼였어요. 와, 정말요? 그게 제가 52세였어요, 제가. 그 스타트 깡쇼는 거의 베테랑 강사들만, 그러니까 방송 많이 출연한 사람들만 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맞아요. 신인이었네요. 수십 년 한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완전 신인. 예. 근데 대본도 제가 다 만들었고, 그거 모든 거 다 제가 다 구성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동안 쌓아놓은 거. 내가 옛날부터 일을 했고, 유학을 갔다 오고, 대치동 정보를 다 모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 상황이, 현재 컨디션이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면, 안에서 공부를 좀 하자. 그러면 이렇게 저나 새벽 달리면 우리가 보통
뭐 성공 모델이라고 하기는 너무 쑥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롤 모델은 될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가짜 아니에요. 음. 아들 키우고 딸 키우면서 다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정말 그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 코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한참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아이들한테 완전 몰입했다라는 거. 네. 일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커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굉장히 몰입해서 그리고 또 그걸 기록으로 남겼고 그리고 항상 책을 읽고 공부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늘 접목해서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갔던 게 어찌 보면은 그 10년 동안 사회생활은 전혀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네. 사회생활하는 거에 거의 한 2배 정도의 저는 현명함과 지혜를 조금 축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아웃풋을 만들어냈잖아요. 내가 머리에만 있는 것보다는 끄집어내서 글로 쓰고 말로 쓰고 뭔가를 만들어내서 남들이 그거를 볼 수 있게 했잖아요. 예, 맞아요. 항상.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블로그를 해라, 인스타 해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끄집어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제 가셔야 되니까 한 5분 정도만 네네. 그냥 마음속에 있는 것들 생각을 글로 쓰는 거, 뭐 블로그에 글쓰기, 인스타에 올리기 이런 팁 좀 주세요. 제가 네. 2006년도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큰애가. 그러니까 완전 초보 엄마죠. 저도 어찌 보면. 그런데 그때 블로그를 하면서 뭐라고 글을 쓰는 게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우니까 뭘 했냐면 간단하게 오늘 아이한테 읽어준 책 중에 반응이 되게 좋았던 책. 그런 책을 기록하는 거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제 책도 많이 읽는 사람이니까 제가 읽은 책을 저는 책을 좀 굉장히 정독하는 편이고 그걸 다 이제 메모를 하는 편이에요. 중요한 내용 같은 거는 이제 노트에 따로 메모를 해서 그걸 또 두고두고 보고 그런 스타일인데 그걸 블로그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읽어주는 영어 그림책, 한글 소설책 플러스 내가 읽은 책, 도쿠 메모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게 처음 출발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글쓰기를 하면 글 쓰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내가 읽어줬던 그렇죠. 책을 기록하고 내가 읽은 책 중에 좋은 밑줄근 문장을 그냥 베껴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날마다 1일 1포스팅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그런 감각이 그런 욕구가 생겨나요. 내 얘기 쓰고 싶다. 나도 그냥 내 속 얘기 그냥 솔직하게 다 쓰고 싶다. 뭐 이런 거. 우선 날마다 쓰는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쓸 그렇죠. 것들이 자꾸 샘솟거든요. 예. 우리가 왜 처음에 이 방송 인트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의 눈치를 별로 안 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는 너무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면 못해요. 맞아요. 예. 그냥, 나를 위한 거야.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냐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나를 사실 잘 못 믿잖아요. 애도 낳았겠다. 기억력도 별로 없고. 그때 기록을 해놔서 내가 찾아보잖아요. 내가 내 글을 검색해서 찾아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란 말이에요. 저는 1994년부터 블로그를 했거든요. 예. 우리 작은 애 나면서부터. 예. 굉장히 오래된 생활이죠. 그러면서 정리해놓고 뭘 해놓는 거에 굉장히 몸에 익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블로그라는 게 실증이 날 때가 있어요. 하기 싫어질 때.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정말 하기 싫어도 이어만 간다면 어느 순간에 변덕이 또 발동해서 또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블로그 할 때 하기 싫은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 사실 제 블로그 이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댓글이 안 달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저의 기록장이라 생각하고 계속 하다 보면 댓글이 1명, 2명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친구들이 제 최초의 랜선 친구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친구들의 댓글로 소통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친구보다 더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떤 한 친구를 생각하면서 글을 쓴 적도 많아요. 그 친구 힘들어하는데 그 친구 보라고. 그렇게 이제 어떤 한 명의 독자를 마음에 두고 글을 쓰다 보니까 재미가 없은 적은 없는데 물론 제가 한 15년 동안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한 3번 정도 블로그를 닫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한 번은 네. 거의 저의 안티 카페 비슷하게 생긴 게 있었어요. 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짜요? 네, 저의 완전 광팬이었는데 순식간에 네. 그렇게 안티팬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어, 너무 충격받아서 음, 그때 문을 닫았었고, 그리고 또 한 아, 번, 몇 번에 한 두세 번 정도 문을 닫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음, 힘들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또 다 해결해 주잖아요. 다시 글을 쓰고 네, 했죠. 네. 음. 맞아요. 근데 왜 유튜브도 막 실증 나실 때 있죠? 아, 유튜브는 블로그랑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음, 극적인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 기쁨은 글을 하나 완성했을 때 기쁨이랑 비교도 안 되게 더 크게 기쁘거든요. 뿌듯하고. 음, 근데 이게 조회수랑 좋아요랑 댓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음. 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은근히 그런 걸 많이 받아서, 만약에 음, 좋아하지 않는 영상이면 내가 왜 이렇게 만들 때 선의심,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게 만들어야 하는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잠깐 멈추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 여지껏 끌어온 게,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음. 끌어오는 힘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인스타를 하다가 중간에 끊은 적이 있거든요. 어, 근데 지금 되게 후회해요. 어, 그냥 할 걸. 어느 순간에 아주 환멸을 느꼈어요. 인스타에. 저 아, 혼자 아, 그냥. 음, 예.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끊었는데 제가 발등을 찍었더라고요. 그게 음, 아니었어. 그때 계속 했어야 되는 거였어. 음. 근데 그래서 지금도 저는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약간 영혼 없이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AI처럼 하잖아요. 아, 영혼 이유는 없이라도, 네. 너무 너무 많이, 물론 진실이지만, 음, 이렇게 애달아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애가 타다 이런 말 있죠. 애가 아, 창자잖아요, 창자. 예. 창자가 정말 달아없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음, 설렁설렁 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그거를 권해요. 음, 너무 이거 하나 했다고 내 인생이 변하는 거 아니다. 이거 했다고 뭐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다. 그냥 설렁설렁 하자. 하다 보면 기회가 생기고 하다 보면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냥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설렁설렁, 설렁설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전 여러분이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애가 쓴다고 그렇게 다 되지는 않더라고요. 음. 해보니까. 아, 예.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인스타에 피드 올리고 릴스 올리는 거 너무 재밌거든요. 왜 저러나 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재밌고, 릴스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네. 음악이랑 음악을 이렇게 남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음, 그래서 음, 특히 인스타는 부담이 없으면서도 저에게 약간 삶의 음, 활력소가 되는 그런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 하면서 되게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세바달리마다 저하고 좀 차이예요. 세바달님은 댓글 하나하나, 그 다음에 그 글 달아주는 분들한테 굉장히 성의 있게 하시잖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팬이 댓글로 많으신 소통하는 거예요. 거. 네. 그래서 팬이 많으신 거예요. 팬이 아, 많고, 이게 응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 저는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유는, 음, 어쩌면 안 하는 것도 있는 게, 저는 타인의 인생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게 저한테 너무 부담스러워요. 음, 타인의 인생에. 음, 그리고 음. 너무 제가 동화가 잘 되는, 쉽게 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타인의 고통, 타인의 고민에 들어가는 게 제가 너무 몰입이 잘 되거든요. 기질상.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약간 좀 막어요. 조금 막아요. 그래서 약간 좀 적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새벽달님 가셔야 돼요. 어, 28분이에요. 네. 저는 그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저도 네, 사실 얘기해 주세요. 예,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많아서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호기심을 늘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댓글을 쓰게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좋아요를 좀 조심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어 제가 물리적으로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못 음, 누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누르는 사람은 몇 명 없을 음,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네. 저는 그것도 또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제 주변에 달마고치나 제 인친들 보긴 보는데 좋아요는 못 누르는데 적어도 제 피드에 댓글을 적극적으로 남겨주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싶어요. 음, 그게 저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좋아요를 다 누를 수는 없지만 내 글에 반응을 보이고 표현을 해준 사람들한테는 말을 걸어보고 싶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조용히 좋아요 누르고요. 인스타도요, 이렇게 팔로잉을 했다가 만일에 요청함 이런 거 있잖아요. 비공개요. 얼른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날을 잡아서 이렇게 팔로잉을 해드려요. 음, 근데 공개된 방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만약에 비공개 방은 이렇게 누르면 요청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맞아요, 전 맞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담 그분 주는 것 인생을 같아서. 약간 예, 음, 예, 예. 그래서 얼른 닫아요. 음, 근데 이상하게 비공개하시면서 계속 저한테 그 좋아요 누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표현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딱 얼른 누르고 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합니다. 네. 음, 비공개하시는 친구분들은 좀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 전체 공개 지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그래야만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비공개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모르죠. 그분들의 피드도 보지도 못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음. 새벽 달님 일정 있으시니까 보내드리고 전 한 10분 정도만 더 마무리 지을게요. 새벽 달님 네네. 아래에, 인사하시고 나가기 네.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가기가 뭐예요? 음, 아, X를 누르면 되는 건가? 네, 네, 그럴 것 같은데요. 네네. 아니, X는 알겠습니다. 어떤 거, 맞나요? 저 그 X, 상단 우측에 X가 X는, 있는데 그거는 아니, 그건 제 거예요, 제 거. 제 영상이고요. 거기 밑에 그거 누르면 영상 그리고 못 누르실 거예요. 아마 제가 동작이 되지 않을까요? 음, 아니에요. 제가 이거 나가기 누르면 못, 나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알아서 그래, 잘 한번 해보세요. 나갈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네. 여러분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아, 사실 코치님이 얼마 전에 책을 내셨잖아요. 큰아드님 키운 이야기를 담은 책. 아, 그 책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딱 준비까지 다 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나가네요. 네, 그게 좀 아쉽네요. 어찌됐건 한 가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더 과민하게 음, 반응을 하죠. 그런데 네, 초등학교 때는 이런 버전의 이야기를 하다가 중학교 때 그게 또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음, 고3 때 또 완전 또 바뀌고 그리고 또 군대 갈 때 또 바뀌고 막 이러니까 인생은 조금 음, 생각보다 길고 우리가 지금 너무 패닉할 것이 돌이켜 보면은 그렇게 패닉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이렇게 샤론 코치님이나 저처럼 아이를 적어도 한텀 키워보신 어른의 얘기는 새겨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코치님 좀 더 아쉽지 않게 친구분들이랑 얘기 나누시고 그리고 방송 마치시면 될 네, 것 같아요. 네, 잘 갔다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인스타 라방이 참 재밌어요. 왜 좋으냐면, 여러분하고 1대1로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영화 허에 보면, 예, 사만다가, 네, 마치 대필 작가랑 연애하듯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 감성이 있어요, 인스타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계를 앞에도 우리가 만나지만 사실 인간은 인간끼리 주고받는 그런 또 다른 라인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정이라고 하죠. 이게 이 기계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네. 오늘 사실은, 음, 제 책이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네. 제가, 우리 아들과 같이 쓴 책이죠. 20세기 엄마의 22세기 명품 아들 만들기를 제 새벽 달님한테 선물해 드렸고,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책은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보면 되죠, 뭐.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 새벽 달님이랑 저랑 아들을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후배 맘들한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더 진솔하게 나누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괜찮았죠? 네. 오늘 방송은요, 이것으로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들 제가 잠깐 제 방 걸어 놓을 건데, 아마 내일은 아마 삭제가 되고, 저희 샤플 전용방으로 옮겨질 것 같아요. 예, 저희 샤밀리 플러스라고 유튜브 샤론코치 TV 멤버십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저랑 같이 회원을 가입하면 저랑 또 특별한 활동들을 하는 그런 이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있어요. 뭐 예민한 문제, 어떤 분들은 DM으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항을 모르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사실 답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샵을 가입하셔서 질문도 하시고 이러저런 이야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의 600분 가까이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오늘 어땠는지 간단히 한번 들어볼까요? 리차님이 너무 감사해요, 코치님. 건강 잘 챙기세요. 예, 코치님이 계속 아이를 키우는데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런 말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AHNHK님이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마이홈님,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인스타가 그렇게 라인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오디오가 날아가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꿋꿋하게 견디고, 이렇게 좋은 강의를 했어요. 저도 오늘 강의가 굉장히 뭉클하고, 또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주신 새벽달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아마 오늘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어제는 우리 샤밀리 플러스 전용방에서 여러분들이, 예,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테스트 11월, 예, 땡땡고시, 수학학원 땡땡고시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 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과 해결책을 알려드렸어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자고요. 아시겠죠?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예, 우리 또 만나요. 네. 아이고, 아이고. 네.